네, 2023년 4월 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금기 문제인 전라도 호남 문제를 살짝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 조금은 다뤄보겠습니다. 전라도는 왜 자꾸 속는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영국 왕자 해리라고 하는 친구 있었죠. 해리를 보고도 전우원을 제대로 못 보는 광주와 호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북도를 통칭해서 호남이라 그럽니다. 호남. 호수의 남쪽이란 뜻이죠. 호남이면은 큰 호수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가 와서 풀리긴 했지만 호남지만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호수가 있다는데 왜 가뭄이 심각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리저리 찾아보게 되면 옛날에는 금강을 호수호자 호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남쪽이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군주가 있는 지역 주변을 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황제가 있는 데를 경이라 그럽니다. 조선은 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양이라 그랬습니다. 고려는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개경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몽골한테 먹히고 난 다음에는 경을 못 쓰니까 송도 부로 떨어뜨립니다. 조선은 평생 망할 때까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이 된다면 경성으로 바꿔 부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한양부, 한성부 그랬습니다. 네. 부목군현, 제일 위가 경이고 부목군현은 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속으로는 황제 국가를 자신했기 때문에 이 한양 주변을 경기라 그랬죠. 경기. 서울경자를 넣어서. 그러나 이제 그건 서울경이고 주변이 기자니까 그 기 지역하고 호남 지역을 합쳐서 기호 지역이라고 옛날부터 한 걸 보게 되면 호남이란 말은 꽤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이번에 비가 오니까 해갈이 됐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답답한 거잖아요. 우선은 호남이란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호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호남은요, 중국에 가면 호남성이 있습니다. 양자강 남쪽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유명한 동종호,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동종호가 있기 때문에 호남성입니다. 호남성 출신 가장 유명한 현대 정치인이 모택동이죠. 그래서 호남은 좌파가 많다는 얘기도 농담삼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중국의 호남성이 물산이 풍부하고 해서 문화가 발달했었어요. 아마 그런 걸 참고해서, 거기는 옛날부터 호남, 동종호 남쪽을 호남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호남이라고 금강을, 이남을 부른 게 아니냐 추정이 되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호남이 심각한 가뭄을 겪다가 이번에 풀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호남은 중국의 호남과 다르죠. 이건 기본적으로 뭔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역사 조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금강이 호수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대청댐이 호수라고 본다면 호남일 수도 있겠지. 근데 대청댐은 큰 호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이건 거의 하천 수준이잖아요. 거기엔 댐이 나올 데가 없죠. 기껏해야 보 정도지.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영남에는 큰 강이 하나 낙동강으로 흐르니까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호남이란 말에 속지 말고 이 호남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많은 보를 지었어야죠. 근데 그거를 극렬하게 반대한 게 환경론자들입니다. 자연 그대로 둬라. 자연 그대로 두면요,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 인구가 5천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그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조선시대 때 인구가 한 600만으로 봅니다. 그럴 때 이율곡이 10만 대군을 만들자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율곡선생에 대해서 대단한 애국자다라고 하는데, 600만 인구에서 남자만 따지면 300만 되겠죠. 거기서 10만 대군을 만든다는 거는요, 불가능입니다.
노인네 빼고 애기 빼고 하고 뭐가 다 동원하면 그럼 농사는 누가 져요? 나라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10만을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천만이니까 10분의 1이 조금 넘는 60만 대군을 가능하지. 인구 600만에서 10만 대군을 만든다? 못 만든다. 지금 우리가 5천만에서 100분의 1인 60만 대군을 만들지. 저건 인구 600만에서는 6만 대군도 만들기 힘듭니다. 자, 그때는 인구 600만일 때는 한반도 전체를 조선이 다 쓸 때예요. 그때는 아마 댐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도 없고 자연 그대로일 겁니다. 그 왜 인구가 600만이었느냐? 한반도의 자연 조건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규모가 그거였던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근대화가 되면서 발전소도 짓고 댐도 만들고 뭐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더 살기 좋아져서 인구가 영토는 반으로 줄었지만 인구는 10배 늘어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공이 들어간 겁니다. 과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환경론자는 자연 그대로로 돌려라 하천을 단순 계산으로는 20배가 늘어난 건데 한반도 북쪽은 뺐으니까. 근데 옛날 상태로 물을 먹고 살아나면 다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환경단체들이 다 준동을 했지만 호남이 특히 약해서 그러지 않아도 물그릇이 작은 그 지역이 뭐 보를 열었다 뭐 어쩌고 하다가 이번엔 된통 당했습니다. 왜 호남 사람들은 저런 좌파 운동권에 속느냐? 제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쪽 지역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신문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줄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은요, 비 오기 전날처럼 날씨가 좋은 날이면 발전이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밤이 되면은 태양광은 제로가 되죠. 그러면 밤에는 기존 발전기를 켜야 돼요. 근데 기존 발전소들이 자동차처럼 시동키 탁 돌리면 부르릉 돌아가냐 이거예요. 예열을 해야 되니까 3, 4일 전부터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태양광이 잘 돌아갈 때 기존 발전소, 화력이나 원자력도 약하게 부릉부릉 가고 있습니다. 이거 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근데 전기는 이쪽 것만 사죠. 비싼 거. 3배 이상 비싼 거.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올라가지. 그러다 이게 제로가 되면 이걸 풀 가동해서 전기를 공급하니까 실제로는 2개의 발전소를 지어놓고 비싼 거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갈 때 싼 거 쓰는 거고. 이다 보니까 한전이 적자가 커졌습니다. 비가 오면은 또 이것도 발전 제로죠. 풍력도 마찬가지고 바람 불면 좋은데 바람이 안 불면 제로고 바람이 너무 세면 부러지니까 제로고. 지금 호남 지역이 이제 태양광을 특히 많이 지었는데 평평한 지역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태양광 전기를 사주다 보니까 한전 적자가 크고 또 이 전기는 낮에 생산되면은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에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ESS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쪽을 이제서 안 사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주게 돼 있는 것만 사주고 안 사주려고 한전도 길을 씁니다. 새로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누가 짓겠다고 하면요.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오는 전기줄을 연결해야 되죠. 그럼 연결해주는 이거는 한전이 해줘야 되는데 한전이 이걸 여러 가지 핑계로 안 지어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어줘서 이쪽에 큰 선로에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큰 선로도 자동차 도로도 차들이 막 끼어들면 막히는데 이 전선이라고 하는 용량이 있잖아요. 여기 100의 용량이 흐르고 있는데 추가로 5가 들어온다면 못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막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건데 지금 태양광 때문에 빚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안 사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호남 쪽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모양인데 저는 애초부터 이거 경제성 없다, 어렵다라는 주장, 그리고 해남 쪽에다가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풍력 사상 최대의 발전소를 짓고 이게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연금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사기잖아요. 그 풍력 발전기가 서울에 가면 남산에 서울타워라고 있죠. 그만한 큰 겁니다. 그렇게 큰 거를 2,000개를 바다에 세워놓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고 더군다나 바닷가는 바람도 세고 또 녹이 빨리 씁니다. 그게 나중에 고장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큰 태풍 불면서 그게 부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호남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냐 이거예요. 호남에서는 지금 천수답이 됐다. 볼을 열고 해가지고 옛날 하늘 바라보고 빗물로 농사 짓던 시절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태양광 들이짓고 돈 벌겠다고 문재인 따라가는 게 문제지. 그런데 지금은 안 사준다 하니까 곡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누구야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30도 안 된 친구입니다. 4월 10일 다시 광주를 찾아가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18에 투입된 군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할아버지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군부의 부당한 지시를 강제로 따르고 복종하다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진정한 가해자는 제 할아버지와 군 수뇌부인데 약자인 피해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 마음이 아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5.18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5.18 부상자 동지회와 특전사 동지회는 5.18 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계영군 장병 묘소를 참배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우원 씨와 함께 지난번엔 무산된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그걸 가겠다는 뜻인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전우원 씨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게 뉴스가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참 대한민국 기자들 제가 보기엔 전체가 한심하고, 또 이 기사는 호남 지역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한심해 보입니다. 뭐냐? 보를 열자라고 했던 호남 지역 주장, 태양광을 많이 하자, 풍력을 많이 하자 하는 호남 지역 주장, 또 거기에 그렇게 하자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권류, 운동권류 정치인들을 보면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랜다. 전우원 씨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을 했죠. 아버지와 엄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금 조만간 지금 새로운 영국 왕이 된 찰스하고 카멜라는 이혼 경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이번에 왕비로 올려서 조만간 영국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을 치르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카밀라도 이제 공작 부인 더치스에서 퀸 카멜라로 해가지고 이제 왕비가 되고 킹이 되고 그런 대관식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파묻힌 뉴스가 다이애나 왕세자 빈이 나왔던, 찰스하고 나왔던 아들 해리 이야기입니다. 해리 왕자. 해리 왕자는 찰스하고 다이애나 비 사이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죠. 근데 이 친구는 2002년 대마초를 피우다가 문제가 돼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 2012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여자들과 옷 벗기 당기 게임을 하던 게 파파라치에 찍혔습니다. 문제아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자기 형이 있고, 형이 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왕위 서열은 밀려났죠. 그래서 지금은 왕이들의 가능성은 거의 드문데, 현재는 아들로서 공작 자기를 받고 있습니다. 듀크를 받았죠. 그리고 메건 마클이라는 여성과 18년에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을 낳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왕실과 지금 스스로 분리를 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으로 옮겨와 있고, 책을 내가지고 뭐 영국 왕실에 대한 뭘 써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죠. 네. 그게 아마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으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해리 왕자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대한민국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아이 그 자식 이해가 되네. 엄마가 아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집트 부호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고,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으니 쇼크를 먹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 아버지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하니까 마약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반항적인 둘째 아들이 좀 튀죠. 그래서 아예 저렇게 튀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정상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두환 씨의 아들도 아니고 그 손자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전두환이가 한 말을 왜 믿습니까? 까십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지. 근데 우리는 이 전원이 하는 말을 듣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호남 지역에 많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호수가 없어요. 호수는 박정희,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호수를 만들어줬지. 보호를 만들고 그나마 댐을 만들고. 근데 그거를 스스로 다 열려고 했던 거는 운동권에 속았던 호남 사람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물이 없다, 천수답이다, 비가 와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건 상식이고,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최고인데 원전은 못하고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갔다가 너무 비싸서 한 잔이 안 사주니까 지금은 애를 먹고 있어요. 풍력은 짓지라도 않았으니 다행이지.
원자력 발전소도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 4개 단지가 있어요. 크게 3개가 영남 쪽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강원도 쪽이긴 하지만 호남에는 딱 하나 영광원전밖에 없어요. 근데 영광원전 쪽이 특이하게 원전 나가라는 운동이 셉니다. 그래서 한수원 쪽에서도 호남 쪽에는 원전을 더 안 지려고 해요. 고리나 월성, 경상도에 있는 거죠. 거기에는 신월성, 신고리 해서 추가로 더 짓습니다. 울진 원전도 그러고 보니까 경상도네. 강원도가 아니네. 거기도 신울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영광에는 신영광이 없어요. 지금 영광을 한빛으로 이름 바꿨지만은 다 반핵 운동이 있었는데 호남만 특히 강력합니다. 가장 대한민국의 효자인 발전산업을 가장 싫어한 게 호남이고 가장 물이 필요한 농업지역이 호남인데 그 물을 없애란 담지 못하도록 한 그 작자들의 속아넘은 것도 호남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제성이 없는 태양광 이런 거에 현역돼 간 것도 호남이고 지금 해리 왕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에이 저 자식 하고 그냥 까십 정도로 영국 왕실도 사람 사는 데니까 지지고 볶고 하겠지 라고 하고 편하게 보는데 왜 전우원이한테는 딸려가냐 이겁니다. 이거는 호남을 누가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호남도 아니고 강남이면 차라리 맞겠지. 전라도는 왜 자꾸 속는가? 좌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리를 보고도 전우원을 제대로 못 보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발적인 주제를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